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도래를 했고요. 7월 말이 넘어서 8월 중순까지는 정말 극성수기에 휴가 시즌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 주변에도 그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벌써 산으로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윤정 아나운서는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고 네. 2차 휴가 계획이 있습니까? 2차 휴가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제주도에서 일단 너무 어땠어요?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또 저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까? 예. 뭐 흑돼지도 먹었고요. 예. 은갈치도 먹었고 그래서 저만 먹으면 예.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사왔는데 초콜릿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어제 뭐 당이 떨어질 때 충분히 당을 채웠습니다. 자, 네. 이 시절은 다들 그 휴가 계획 세우시느라 또 가시느라 바쁘실 텐데 또 네. 우리 TV를 보고 계시는 또 우리 잡정보센터와 친하신 우리 구직자분들은 휴가 계획은 뒤로 고사하고 네. 취업 준비 때문에 한창 바쁘실 텐데요. 오늘 저희 금요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취업 준비를 가쁜 숨도 좀 고르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취업 치트키 공모전 서포터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본격 취업 가이드죠. 취업 치트키 공모전의 서포터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취업 인사 포털 사이트 인쿠루트의 고종필 전문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 스페셜의 30분 미남이십니다. 이 고쌤. 유재석을 닮은 아주 인상 좋은 고쌤. 다들 휴가 가시느라 좀 바쁜 요즘인데 휴가를 갔어요? 못 갔어요? 딱히 휴가는 없었고요. 네. 그냥 밀린 공부하고 개인 상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는 진짜 집에서 에어컨 딱 틀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되게 요즘 되게 같은- 대답을 되게 FM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되게 모험생 같이 하세요. 밀린 공부는 무슨 공부했는데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해서 요즘 영어 기초 영어, 공부하시나 기초 영어. 봐요. 그건 밀린 공부가 아니잖아요. 평생 공부잖아요. 평생 공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자인에 관한 아이템을 준비해왔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따로 그 테마를 정해오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저번 주에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그 취업 좀 진짜 썩었다고 제가. 아, 예. 그래서 이번엔 테마 준비하지 않고요. 네. 네, 여러분의 이력서에 확실한 네임밸류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제5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어플리케이션 공모전입니다. 네, 네. 51회라면은 네.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이템 중에 가장 장수 그 공모전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게 51회째인가? 그게 아니라 이 51회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일의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공모전. 50일에 51도를 맞이한 건 전국 기능 경기 대회고 네네. 여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공모전은 첫 번째인 거예요. 네, 그죠?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공모전은 51회째를 맞이하는 이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네. 편리하게 대회 참석 및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공모전입니다. 네, 저희가 전국 체전은 좀 잘 알겠지만 전국 기능 경기 대회란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기능 경기 대회 어떤 겁니까? 네,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와 이제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기능 개발과 보급, 그다음에 기능 수준 향상과 심신의 건전화, 또 네.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한 대회인데요. 네. 정해진 기간 동안 약 50개 직종에 종사한 많은 기능인들이 모여서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심사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합니다. 종목은 이제 기계, 금속, 전기, 전자정보, 건축, 목재, 공예, 미회 등 세 부분을 나뉘는데 네. 상금과 특혜는 물론 현재 전문 기술 발전 현황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역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기능 경기대회는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하고요. 내년에는 예. 제주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기능인을 위한 대회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공모전 말 그대로 전국 기능 경기 대회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네. 그 시내에서 8개 경기장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방문객과 그 선수들을 위한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편리성, 대회 홍보를 위한
운영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방문객의 편의와 접근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8개 경기장 각각 어디입니까? 네, 우선 서울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설리인터넷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마지막으로 평화공원 열린 경기장 이렇게 저기 지금 8개에서 보니까 성동공고죠? 네네. 성공이 아니고. 네네. 그렇죠? 네, 성동입니다. 성동공업 성동공고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네, 8개 경기장에 접근하기 편리한 지도나 뭐 네. 교통정보 같은 것들이 담긴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편의성하고 접근성도 이제 좋은데 네. 그 전에 그 대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 내용이 이제 밑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담긴 애플리케이션을 좀 만들면 효과적이고 좋을까요? 이게 처음이라 역대 수상작은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장별 뭐 경기 일정이나 경기 종목, 선수 소개,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 방침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경기 종목에 관련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나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지루하거나 따분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을 적용한다면 친근감 있고 더욱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이게 뭐좀 이렇게 합성어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예. 단어가 좀 맞습니다. 생소해서 뭔가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떤 건가요? 예,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의 그 지식 전달이나 행동, 관심 유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해서 게임의 메커니즘과 사고 방식 그 요소를 결합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윈도우즈에 프리셀이 있습니다. 프리셀 혹시 해보셨나요? 프리셀. 프리셀. 네. 들어는 봤네요. 예, 해보진 못하고. 그 핀볼이나 그 지뢰찾기랑 같이 있는 프리셀. 이 카드 네. 카드 게임이요? 공기는. 네, 맞습니다. 하신 네. 거예요? 야, 게임 해봤죠. 예. 근데 이 게임이 단순히 재미를 주거나 여가 활동을 그 목적뿐만 아니라 처음에 윈도우를 사용하면 이제 마우스를 좀 사용 어렵거든요. 어른들은 네. 그 마우스 사용법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좀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하는데 이 가상의 화폐나 보상을 지급하면서 그 게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네. 글이나 그림 같은 걸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을 해보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에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 지리나 주변 시설물, 그다음에 초행인 경우에는 뭐 주변의 교통 상황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금 경로 안내나 주변 관광지, 숙소 등을 안내하거나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앱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대회 홍보도 그렇고요. 선수, 관람객의 편의성 등을 담을 수 있다면 어떤 아이템도 좀 활용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찬찬히 좀 구성을 해보시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종류의 공모전은 그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고요. 네네. 팀의 경우에는 5명 이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방법은 응모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예. 앱 개발 기획서상에 명시된 또 기능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앱과 소스를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대회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공모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심사는 1, 2차로 나눠 평가하는데 1차에서는 적합성과 앱 필터링, 그다음에 구독 여부 확인과 유해성, 위험성, 선정성을 검증한 후에 2차 프레젠테이션과 앱션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 예, 평가 기준은 실용성, 그다음에 기획 역량, 편의성으로 나뉘고요. 심사위원은 내부 전국 기능 경기대회 관련 전문가하고 개발 및 정보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주의할 사항은 이제 파일 제출 형태인데요. 네. 이게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 개발의 목적인 만큼 모바일 OS에서 구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관련 공모전을 소개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심사 활용 기계에 대한 그 버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버전 4.4 이상, 아이폰 버전은 8.0 이상의 환경에서 진행하니까 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뭐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다운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구동이 안 되면 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동 버전 제출 형태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참고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공모 건수에 제한 요소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주간에 제공하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기능 경기대회는 역사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지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 대회를 잘 몰라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 측에서 참고자료 웹페이지를 따로 제공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자료 잘 활용하셔서 목적과 또 취지에 맞는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상 내용과 또 혜택도 알려주시죠. 네, 시상 내역은 총 상금 1,000만 원으로 대상, 우수상, 장려상에 상금과 상패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우승자의 작품은 바로 앱스토어에 등록되고 활용되는데요. 대부분의 앱 공모전은 그 등록을 하고 직접 출시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번 공모전은 참가하면 즉시 배포 활용되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공모전이니까 뭐 공익성이나 공신력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평소에 좀 개발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제출 기한인데요. 언제까지입니까? 제출 기한은 8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감일이 약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소개할 아이템은 대한항공이 주최 주관하고 네. 이루재단 후원으로 시행하는 2016 제4회 대한항공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네, 대한항공 지난해 뭐 그 땅콩 회항으로 굉장히 더 유명세를 떨친 항공사인데 한국이나 뭐 모를 수 없는 항공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항공사죠. 근데 이게 대한항공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전 처음 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네. 공모전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솔직히 대한민국 모르면 대한항공 모르면은 그렇죠. 단점이죠. 예. 정말 유명한 이제 항공사인데 이제 고객에게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창조적이고 변화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자리매김한 거대 항공사입니다. 예. 대한항공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 창작 활동에 관한 관심과 국내 예술 분야 발전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대학생 공모전이면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학생을 위한 공모전이다 보니까 네. 참가자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개인 또는 4명 이하로 참가 가능한데 네. 휴학생도 참가 가능하지만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은 참가가 좀 불가합니다. 네. 디자인은 뭐 아무래도 뭐 항공사다 보니까 비행기와 관련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응모 분야는 이제 비주얼, 스페이스, 프로덕트, 어페럴 디자인 나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대한항공 기내 공간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이제 기존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용 중이거나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어페럴은 다양한 직종 유니폼을 이제 디자인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비주얼은 나머지 세 분야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모든 시각적인 부분을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네. 응모 편수는 개인 또는 팀당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네,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례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3회 수상작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3회 대상을 받은 작품 피처 에어입니다. Fit Your Air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뭐 Fit Your Air 이게 보니까 기내 좌석인 것 같은데 맞죠? 기내 네. 좌석 이렇게 플레이트 내려오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항공기 좌석간이 협소한 공간은 좀 둘째치더라도 좁은 공간 활용을 좀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항상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디어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학생이 고안한 건데요. 네. 기내에 최적화된 자석 테이블로 기내식을 먹을 때나 테이블이 좀 공간이 부족할 때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승객의 앉은키를 고려해서 각도의 높이가 알맞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한 이중구조 형태의 테이블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퍼스트 클래스가 아닌 이상 이 좁은 공간 또 좁은 테이블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엄청 많이 쏟잖아요. 뭐. 네, 높이도 뭐하고 이게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애매할 네. 때가 많은데. 네, 상당히 꼼꼼히 살펴보고 작품을 만든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품에.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려면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서칭을 해보고 이제 고객들의 그런 설문보다는 직접 비행기를 타보면은 네. 실제 불편사항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 고객의 그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냈다는 거에 뛰어나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저거 아이디어 얻으려고 무조건 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대한항공 측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모형으로 된 거, 네. 좀 그 실제 좌석과 비슷한 그런 걸 좀 네. 이렇게 제공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뭐 여행 가실 때 그냥 그 지나치지 마시고 이 공모전에 나가보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좀 불편한지 실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다음은 우수상을 받은 대한항공 스카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비행기 네. 아트가 답이다. 예. 대한항공 스카이 어떤 프로그램 건가요, 인터페이스 저게? 디자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객실 예. 좌석에 있는 스카이 프로그램 디자인인 거죠? 네, 좀 더 보시면은 네. 네. 여기에 보시면 이 작품은 그 동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전공을 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 네. 더욱 편리한 여행을 위해서 기존 이제 스카이 프로그램에 뭐 터치 슬립 모드나 또는 뭐 터치 승무원, 호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아이콘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좀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되게 대학생들이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실제 어떤 뭐 디자인 회사에서 한 것처럼 굉장히 좀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대학생 공모전이라고 해도 실제 수준이 좀 네. 높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죠? 네, 저도 보면서 이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정말 공들인 작품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불편했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그런 아이디어를 모은 게 좀 좋은 평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 작품 역시 디스플레이에서 대표하는 자석 모니터 디자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디자인이나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험만큼 더 좋다는 게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작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장려상을 받은 작품, 이제 기내에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컬러링북입니다. 네. 컬러링북. 컬러링북. 컬러링북이면 예. 1회차 때 그 서울시 쉽게 말해서. 컬러링에 네네. 예, 네. 예, 예. 네, 그 그거. 색칠 공부하는 예, 맞습니다. 건데 패키지가 지금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 보여주지 마시고요. 예, 그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인데 컬러링 할 수 있는 색연필도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 특유의 어떤 색상이 페인팅된 것 같은데 파우치도 있고요. 커버 디자인이고 정성이 늘 들인 게 좀 네. 한눈에 보이네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작품은 인덕대학교 시각디자인 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비행 시간 동안 지루해하는 유아들을 위한 고안한 작품인데 그 색칠놀이와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는 간단한 정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표지에 보면은 비행기에 그림을 그려서 표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학습 효과는 물론 뭐 항공사 홍보 효과 그리고 한국의 어린 꿈나무들에게 세계 여행이 단순하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네. 정말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되게 네. 꿈나무도 꿈나무지만 고쌤과 저는 좀 이해하겠지만 애들이 1시간 이상짜리 타면요 정말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굉장히 힘들죠. 네, 이 그러니까 작품을 부모님들한테는. 만든 사람이 예. 또 참 꼼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능합니다.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장려상을 받은 작품 배웅하는 네. 마음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단순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어떤 건가요? 거예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작품은 신발 소독 보관함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그 발이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이렇게 신발이 어디 가나 한참 찾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발에 걸리면 지저분하잖아요. 예, 느낌이. 그리고 저는 예. 이제 내릴 때 신발 못 찾아서 땅바닥을 길 때도 많고. 항상 좀 이렇게 암울한 그 경험이 많으세요. 예. 제가 IQ가 좀 낮아서 예, 좀 많이 그렇군요. 예. 저희 어머니 말씀이 너처럼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네. 이게 근데 진짜 되게 좀 그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 저 같아요. 딱 보면서 이게 제 얘기구나. 필이 왔는데 네. 저렇게 신발을 벗어두고 진짜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비행기는 자주 안 타지만 이게 고속버스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고속버스의 그 안내 표지판에 맞아요. 신발을 벗지 마시오. 저거 딱 있으면은 참 편안하게 또 있을 수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뭐라고 하기 못한 어르신들이 너무 벗고 이렇게 발을 올리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더 유용할 수 있는 네.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런 불편한 점을 이제 개선하면서 신발 보관은 물론 뭐 탈취, 제습, 그다음에 소독 기능까지는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네. 그 신발 보관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꼭 진짜 무슨 파는 제품 같은 생각이 드는데 타 항공사와도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학생도 작품을 만들면서 네네. 그 먼 여행 갈 때 어머니가 새 옷과 새 신발을 이제 준비했을 때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이 밖에는 장려상을 받은 이제 승무원 유니폼 디자인인데요. 네. 인사이드 로즈하고 이제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아까 이제 불리는 어페럴 부분이죠, 그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A380의 2층 프레스티지역을 디자인한 상승도 있습니다. 어허. 좀 가보지 못해갖고 모르겠지만 또 저도 좋은 평- 곳이겠죠. 예. 평생 가볼 수 집같이 있을까? 보이네요. 예. 공모전에 참가하다 보면 그 대한항공 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항공 디자인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분야든 뭐 꼭 이게 비행기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전을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공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항을 살펴보고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또 여론조사 외에도 이게 또 불가능한 분들은 얻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가이드라인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참가하시는 분은 정말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디자인 공모전의 경우에는 제시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작품을 기대하고 시행했는데 도전하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항공사 관련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3회까지 좀 비슷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전 수상작도 뭐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높은 작품들이었지만 더욱 다양한 항공 계열의 그 직종과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나요? 네, 그 자료를 보면은 조종사와 승무원 가방부터 네. 뭐 기내식 기물, 그다음에 기내 디자인, 조종사 외에 그 다양한 직종의 유니폼도 있고요. 뭐 기체 디자인 등 좀 더 유연하고 넓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거기 고쌤이 그 어페럴 분야 얘기하실 때 네. 유니폼에는 저는 딱 그 스튜어디스의 네. 그 단정한 이쁜 옷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 방금 전에 사진 보면은 뭐 조리사분도 네,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원동기 공장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협하거나 이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사고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디어는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참가자하고 좀 차별화 가능성을 걷기 위해서는 이 공모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네. 자료실에서 가이드라인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공모 일정과 또 제출 양식도 알아볼까요? 예. 네. 접수는 1차 홈페이지 접수와 2차 우편 방문 접수로 나뉩니다. 예. 네. 홈페이지 접수는 9월 9일 금요일까지고요.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2차 우편 방문 접수는 9월 20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와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2차에 통과된 작품에 한해서는 실제 작품과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접수합니다. 1차 심사 발표는 9월 20일 화요일이고요. 2차 최종 발표는 10월 3주차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접수 방법 및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 시상 내역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아볼까요? 네. 심사 기준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작품의 창의성, 네. 예술성, 실용성, 그다음에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합의 심사를 하고요. 시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 각 소정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그리고 장학금에 대한항공 취향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아주 꿀 같은. 꿀이네요. 네, 장학금도 진짜 꿀이네요. 받고 네. 항공권도 얻을 수 있고요. 네. 우승한 다음에 여행 갔다 오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깔끔하게. 이렇게 대한항공 디자인의 취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나 그 지정된 특혜는 따로 없지만 네. 대한항공이 이제 주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신력이 확실하니까 해당 분야의 취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쌤께서 공모전 참가 시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유의사항들 좀 짚어주시죠. 네, 여기 공모전에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팀원 모집 페이지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부족한 역량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협업하기에 뭐 참가자를 모을 수도 있고요. 네. 자기의 역량을 뽐내서 다른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전과 관련된 이벤트 대한항공이 쏜다라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공모전 준비 사진을 이제 해시태그 대디공사나 대한항공이 쏜다와 함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고요. 좋아요를 추천받으면 되는데 예. 이 중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이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대한항공과 해당 참가자 이름으로 간식과 음료 가득한 대한항공
푸드 트럭을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푸드트럭이 어떤 건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음식이니까. 네, 음식이니까. 이벤트도 네. 그렇다면 공모전 일정과 같은 날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8월 24일 수요일까지 참여 가능하고 네. 당첨학교 발표는 8월 25일 목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SNS 뭐 거의 마당발이다. 그다음에 내가 좀 파워가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 업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공모전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아이템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유니클로의 The Global T-shirt Design Competition Competition? Grand Grand Prix Prix? 2017입니다. 야, 발음 좋으시네요. 공모전 원어민 발음으로 타이틀이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The Global T-shirt Design Competition UT Grand Prix 2017. 오, 역시 뭐 예. 되게 예. 기대를 줘버리지 않았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참 길어요. 예, 이렇게 풀 타이틀이 긴 만큼 네. 역사를 자랑하는 공모전입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얼마큼 됐어요, 이게 그러면요? 이게 먼저 주최 측부터 좀 소개해드리면은 네. 유니클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중저가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반해서 깔끔하고 이제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좀 인기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즌마다 그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2003년 유니클로 티셔츠 UT를 출시하면서 티셔츠를 더 자유롭게 재미있게 이런 주제로 매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네. 벌써 12년째 시행하는 공모전인데 네네. 올해 주제는 어떤 것이고 또 이전엔 또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UT 그랑프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 주제는 닌텐도입니다. 그 게임 좀 좋아하시면 닌텐도 하면은 무릎을 딱 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또 핸드 이렇게 쥐고 하는 게임기. 페미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니하고 세가 더불어 가지고 일본을 대표하는 비디오 게임기 업체인데요. 네. 그러니까 닌텐도는 1985년 그 성공인 그 페미콤하고 1990년에 슈퍼 페미콤을 통해서 10년 가까이 그 세계 게임 시장을 지배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레전설이 된 닌텐도사의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비디오 게임 슈퍼 마리오. 상징물로 영화화되기도 지금 했죠. 예. 그렇죠. 네. 정말 어릴 때 그 소파에 앉아서 그 게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닌텐도가 이번에 그 포켓몬고도 네.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전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골쌤 얘기 들으니까 추억 돋는다. 그 나이대가 이런 말이 생각이 공감이 안 드는데 되네요. 가끔 이게 그 하나 있으면은 친구들이 와서 막 놀러 오잖아요.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때 정말 슈퍼 페미콤 있으면은 인기 끝장납니다. 저거 하나 있으면 진짜 끝납니다. 동네. 갑이 됩니다. 갑. 진짜. 예, 슈퍼 갑이 됩니다. 갑질 가능하죠. 예, 저거 하나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도 정말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팩 꽂는 아이템은 요즘엔 웃돈을 주고 사는 정말 레전드 템이거든요. 요즘은요? 네. 어.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정말 예전에 그 독산동 프로게이머로 날렸던 그 독산동 프로게이머거든요. 그 시절이 그렇습니까? 정말 떠올립니다. 예. 그렇게 네. 이제 그런 캐릭터가 디자인돼서 이제 티에 음. 된다니까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이 슈퍼 마리오 그리고 뭐 포켓몬 네.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게임 캐릭터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닌텐도의 이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그다음에 포켓몬, 네. 젤다의 전설, 동물의 숲, 스타폭스, 스플래툰이나 pik민, 그다음에 메트로이드나 모이라 커비, 그리고 동키콩 시리즈에 등장하는 핑맨과 모든 동키콩 캐릭터. 이런 건 정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게 확실히 슈퍼 마리오, 뭐 젤다의 네, 전설, 슈퍼 포켓몬스터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디자인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그 예전에 오락실 가고 싶은 마음 갑자기 새록새록 돋아오르면서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강현실 게임이죠. 포켓몬고가 대박을 터뜨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포켓몬스터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슈퍼마리오와 포켓몬스터 외에는 이윤정 아나운서처럼 난 그다음은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대학생들은 진짜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도. 팩게임 자체를 모를 수 있어요. 네, 팩이 뭐지? 이런 걸 수 예. 있거든요. 팩이 이건 얼거란 팩만 알죠. 팩만 알죠. 모릅니다, 진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슈퍼 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초기 액션 게임으로 발매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페미컴의 이제 붐을 일으켰는데요. 전 세계 총 이제 게임 판매량이 4위고요. 예. 닌텐도 총 게임 판매량이 2위 랭크된 게임인데 이제 악당 쿠파에게 잡혀간 이제 버섯공주 이제 피치를 이제 구하는 마리오 형제의 그런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캐릭터는 마리오, 그다음에 루이지, 예. 피치 공주와 쿠파, 뭐 키노피오 등이 있습니다. 그 노래 알잖아요.
빠밤빰 빠밤빰. 빠밤. 아, 모르시... 아이고. 알죠, 그건 알죠. 슈퍼마리오 압니다. 네. 자, 이게 닌텐도 네. 게임 지금 소개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 네, 다음은 이제 포켓몬입니다. 네, 포켓몬은 주머니 속 괴물이라는 이제 뜻의 포켓몬스의 약칭인데요. 네. 네, 포켓몬은 어느 생태계에 속하지 않고 수수께끼의 그 특수 생명체로 스스로 이제 빠르게 진화하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몬스터는 이제 몬스터볼이라는 이제 포획 장치에 넣어 다닐 수 있는데 이 게임은 이제 포켓몬을 잡아서 키우고 다른 몬스터와 대결하고 승리하면서 몬스터의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닌텐도가 이제 계속 새로운 몬스터를 내기 때문에 이 게임은 사실 끝이 없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몇 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네. 피카츄. 피카츄. 그거랑 이상한 거 잘하네. 그게. 피카 예? 피카츄랑 네. 이츄 바이리 꼬무기. 이 세대이신가요? 알죠? 그렇죠, 알죠. 이 친구는 네, 되게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버전. 피카츄. 네, 일본 또 버전이군요. 뭐가 예. 있죠? 뭐가 굉장히 있었죠? 잘 살리시는데요.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피카츄 파이리, 네. 뭐 꼬부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상희 씨가 이름 때문인지 아.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네, 전 그 이상해. 개그맨 이상해 씨를 떠올려고. 네, 그래서 그 이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름 때문에 좀 유명합니다. 이상희 씨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 한 151개 되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닌텐도 게임을 모르는 이제 소비자들도 이 티셔츠 구매하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저희가 지금 말했던 네. 그런 캐릭터로 많이 디자인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임 캐릭터가 있죠? 마지막으로 동키콩입니다. 동키콩. 동키콩. 예, 콩. 동키콩이 예. 어리석다는 동키하고 킹콩의 콩을 이제 합친 건데요. 어. 이 캐릭터는 정글에 살고 있는 덩치 큰 고릴라입니다. 야, 저 게임 진짜 하고 네. 싶다. 예. 저 동키콩은 1981년 닌텐도가 발매한 이제 게임이 꽤 성공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게임의 신인 슈퍼마리오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가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야모토 시게루는 인기 많은 그 뽀빠이에서 이제 영감을 얻었는데 네. 프로그램을 제외한 뭐 기획, 그래픽, 음악까지 직접 맡아서 개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동키콩을 딱 집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번 테마가 닌텐도인 만큼 그 닌텐도의 살아 숨쉬는 이제 게임의 신 미야모토 시계를 초점을 맞춘다면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미야모토 시게루는 동키콩을 개발하면서 캐릭터를 좀 더 강조했고요. 뭐 고릴라, 공주, 그다음에 고릴라의 자식까지 등장시키면서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고릴라 공격이 이제 그 악전 고투하면서 무명의 주인공 제가 나중에 그 유명한 슈퍼마리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동키콩 발매를 계기로 닌텐도는 이제 게임 패러다임이 재미에서 정말 감흥을 주는 게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은 많았지만 오랫동안 기억되거나 그 정말 이렇게 어떤 감흥을 느끼게 한 게임이 많지 않았는데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의 그 스토리와 캐릭터를 부여하면서 정말 새롭게 탄생한 게임입니다. 실제로 디즈니 쪽에서나 네. 뭐 이런 쪽에서도 드림웍스에서 그렇고 이게 그 게임 캐릭터를 주제로 영화화시킨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쌤 듣고 보니까 부작정 내가 좋아했던 그 즐기던 게임 캐릭터를 뭐 살리는 것도 좋지만 게임의 어떤 탄생 배경이라는 거. 아 이게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네. 알려준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좀 더 흥미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캐릭터를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물론 이게 뜻깊고 의미도 있는 것도 좋지만은 캐릭터를 선정해도 디자인이 정말 엉망이면 우선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디자인 쪽이니까. 예, 깔끔하고 심플한 그 유니클로의 디자인을 반드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또 어떤 주제와 또 작품이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2016 UT 그랑프에서는 그 테마가 매력적인 스토리와 개성적인 캐릭터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제작사인 디즈니 픽사 영화 속 픽사. 예, 아, 그 캐릭터들의 우정이 테마였는데 예. 한 3,000명 정도 그 지원자가 몰리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먼저 일본 그 타카시 이시즈 씨의 그랑프리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픽사의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그다음에 카와월리 등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만든 디자인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뭐 요즘 픽사 저 디자인 같은 거를 그 실제로 유니클로 가면은 또 디자인된 틸도 팔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느낌이 좀 좋아 보이고 네. 캐릭터들도 귀엽게 좀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재 판매를
했었죠. 아, 예. 어떻습니까? 올해 5월까지는 시판했는데 음. 지금 뭐 테마유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량 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미티드 이제, 한정판이기 남아 있는 때문에 것만 몇 개 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기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또 있죠? 다음은 이제 미국 크리스 세킬 씨가 러너 프라이즈 작품입니다. 이제 네. 픽사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업을 예. 이거 맛있네요. 저희 아들이 많이 좋아했나요? 평생 소장으로 사놓고 맨날 인생 보는 영화. 만화인데 굉장히 좀 할아버지 이걸 본 이후로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노부부의 삶을 네. 비춰준 약 4분간의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했었죠, 그렇죠? 예. 그게 분명했죠. 정말 저도 뭉클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은 저 편인데 목소리 더빙이 아마 로빈 윌리엄스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요. 예. 어쨌든 굉장히 좀 그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감동과 재미가 있었던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이런 디자인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디자인들 깔끔합니다, 진짜. 진짜 뭉클해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또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눈물을 좀 딱,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 외에 그러니까 픽사 저지 스프라이즈 작품으로 네. 홍콩의 첸 씨가 디자인한 그 몬스터 유니버시티를 주제로 한 티셔츠하고 예. 미국의 워두들 씨가 디자인한 마인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기타 20개 종류의 디자인이 뽑혔습니다. 예시를 보니까 어떤 식의 디자인을 추구하는지 감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닌텐도의 캐릭터를 담되 좀 유니클로의 색깔과 잘 매칭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올리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응모 방법 좀 알아볼까요? 예. 네, 응모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포맷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포맷상에 디자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완성된 디자인은 엔트리 포맷을 응모하면 되고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네. 디자이너 이름은 한글로 표기해 되는 거죠? 안 됩니까? 이름은 뭐 방각 영어나 뭐 숫자 30자 이내라면 본명이 아니어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도 로고도 가능하고 JP 형식의 250KB 이내라면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타이틀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 말이든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과 또 심사 기준도 알려주시죠. 네. 1차 심사는 유니클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닌텐도의 전설적인 게임 디자이너 미야모토 시게루 시니어 디렉팅 매니저,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페로와 닌텐도 특별 심사위원 팀이 대상, 입상 작품을 심사하는데 그 심사 기준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오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응모 일정도 알아볼까요? 네, 응모기한은 8월 31일 수요일 한국 시간 밤 11시 59분까지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17년 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상 내역도 알려주세요. 네. 시상은 그랑프리 우승자하고 2등 수상자는 네, 네. 미야모토 시게루가 참석하는 시상식에 초청받아서 각각 상금 1만 달러하고 3천 달러를 비롯해서 네. 그 미야모토 시게루의 사인이 담긴 그 콘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게 진짜 꿀이네요. 네. 게임 그리고- 콘솔. 그리고 최종 성능 디자인은 내년 2017년 SSUT 라인업을 통해서 남성, 여성, 그다음에 키즈용으로 출시되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온 세계의 그 유니클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한국 디자인이 어느 사이는 좀 받았으면 바람인데 아쉽게도 작년 수상자를 봤더니만 한국은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저도 네. 정말 같은 바람입니다. 음. 그래서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 쪽에서도 좀 예. 도약을 나타내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류 디자인 쪽에 그 준비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적인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에서 그 판매한 내 디자인이 그 정말 내 확실한 이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정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SS급 포트폴리오니까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력, 그다음에 게임계 레전설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꿀 같은 공모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내년 봄에는 꼭 한국의 디자인이 판매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업 취특한 공모전 서포터즈 인크루트의 고정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 스페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전국의 채용 정보를 콕콕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뭐 학년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어스웩 고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병 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어스웩 고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어스웩 고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네, 잡장구센터 금요 스페셜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의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하는 취업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전주 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전주 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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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고용센터 이주리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이요. 네, 언제 가십니까? 8월 중순에 갈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네. 저희가 전주하면은 그 맛과 멋의 도시라고 하지만 저희는 멋보다는 이제 맛이 맛. 떠오릅니다. 뭐 비빔밥도 그렇고요. 그쵸. 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한옥마을 유명하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하셔 주셨는데 맛집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잘 알려진 음식으로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죠. 예, 네. 그렇죠. 한정식도 꽤 유명하고요. 음. 무엇보다도 전주는 막걸리집 안주가 아주 부지합니다. 막걸리 집이요? 네. 막걸리 파전. 어. 막걸리 한 주 전자를 시키면 안주가 규자상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전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벌써부터 드네요. 입에 그렇습니다. 침이 진짜 침 고이고 고였습니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전주 지역의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전북 지역 구인 사업장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대학 내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전주시 완산구 천잡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센터장 1명을 채용합니다. 자, 네. 대학교 내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 건데 센터장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학력 경력은 무관하고요. 예. 그 전주대학교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개원 준비나 운영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직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하니까 경쟁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와 또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접수 마감일이 바로 네, 접수 마감일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네, 접수 마감. 말도 안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네,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접수 마감일이 바로 다음 주라고 하셨는데 서둘러서 준비를 해 보시고요. 예. 다음 소식도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단기 취업 특강 소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9일에는 취업 전략 세우기, 금요일인 12일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경제 지식을 주제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이 전주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네, 취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융 경제 지식을 알 수 있는 특강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예. 기타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전주 고용센터 전화 063-270-918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특강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주 고용센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주 고용센터의 이주리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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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번에는 구미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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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고용센터 홍설 주무관입니다. 네, 네. 주무관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휴가를 안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갔다 오셨나요? 사실은 네. 네, 휴가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짚었군요. 잘못 짚었네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요. 부산 아. 다녀왔습니다. 좋으셨겠어요. 네. 네. 자, 구미 하면요. 저번에도 이제 뭐 여기 좋은 그 관광지를 추천해 주셨었는데 여름철에 어떤 음식 주로 먹습니까? 뭐 구미라고 특별한 음식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저번에 소개해드린 금오산 등반 후에 내려와서 동동주의 파전이면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막걸리 대인가요? 네, 그 침고 얘기하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빨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구미 지역 채용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업체는 네. 주식회사 코닝 광통신 코리아입니다. 네. 구미시 임수동에 위치한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체이고 산업기계공학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산업기계공학기술자 정말 전문적인 느낌이 좀 팍팍 드는 직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자격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이며 영어는 중급 이상으로 비즈니스 영어 가능한 자여야 되고요. 예, 기계공학 또는 전기공학 전공자를 의뢰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력직 채용인 만큼 필요한 자격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만큼 복리 후생이나 또 급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렇군요. 네, 면접 후 재주전 가능합니다. 네, 그 외 복리 후생으로는 퇴직연금, 기숙사, 통근버스, 중식 등을 제공합니다. 네, 주 5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 5일 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 같은데요. 네.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요. 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예. 주식회사 피플웍스입니다. 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이며 총무 및 일반 사무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이고요. 예, 경력은 1년 이상이며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예. 네, 문서 작업과 또 회계를 같이 맡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급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주전 가능합니다. 예, 예. 그 외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퇴직금,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중식이 제공됩니다. 자, 우리 지원자들 언제까지 접수하면 될까요?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구미 지역 업체 모두 채용 시 마감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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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주 지역과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취업에 관한 핫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이남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날씨가 푹푹 찌고 참 잘 잤어요? 어제? 저 요즘 너무 못 자고 있어요. 에어컨 있습니까, 집에? 에어컨은 있지만 이제 또 눈치 보느라 잘 못 켜고 있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누나가 못 들게 합니다.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요? 못 들게 합니다. 누나하고 둘이 살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이제 집사람 눈치 보느라고 에어컨. 근데 에어컨은 이게 워낙 그 누진세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맞아요. 더워도 이게 시원해도 시원한 게 아니고 예,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눈은 좀 즐거울 것 같아요. 2016 리우 올림픽이 개막이 하는데 네. 운동 좋아하잖아요. 네, 운동 기대하는 좋아하죠. 종목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유도 소식을 그놈의 유도. 아 네. 정말 예.
또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가는데 오늘 김원진 선수랑 정보경 선수가 내일 밤 10시에 출전한다고 해서 와우. 네, 저는 또 이제 맥주 한 잔 사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올림픽에 또 역대 최다인 206개국에서 약 그렇습니다. 만여 명 선수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이 또 출전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선수들 힘을 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목표가 이제 텐텐이라고 하는데 텐텐 꼭 텐텐.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취업인 뉴스 첫 소식 들어봐야 될 텐데 저희가 항상 그 필터링을 하죠. 예, 어두운 소식이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네. 어떤 소식입니까? 예, 첫 오늘은 소식. 조금 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중간 정도의 밝기. 중간입니까? 네, 중간 정도. 의자 치워주세요. 예. 서서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간 이게- 밝기의 소식 네. 알려주시죠. 일단 해외 취업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해외 쪽으로 취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구직자 10명 중에 3명은 해외 취업에 관한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도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취업해도 기업별로 얻을 수 있는 복지나 뭐 혜택 같은 게 좀 천차만별이기도 네. 하고요. 네. 무엇보다 좀 우리나라가 좀 관료제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근로 환경이 효율적인 업무를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취업으로 눈 돌리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근무 환경이 조금 딱딱하고 조직적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때 조금 더 자유롭고 그렇죠. 조금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렇게 자세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8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네. 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77.5%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상반기에 해외 취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준비를 해봤다가 28.5%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거의 80%가 해외 예. 취업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확실하게 차이가 났는데요. 일단 먼저 이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혜택도 굉장히 좋고 근무 환경도 자유롭고 또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꼽았는데요. 네. 나머지로는 이제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외국 근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상위권을 네, 차지했습니다. 역시 뭐 긍정적인 이유는 처음에 예상한 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특화된 전문직도 있으니까 배워서 자리를 그쪽에서 눌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의견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게 1위를 본인의 차지했고요. 본인의 그 그렇죠. 이유인 거고요. 네, 그렇죠? 예. 50.7%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주거 및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현지 생활과 기업 문화 등이 달라서 적응에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성공한 구직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단 좋겠죠, 그렇죠? 네 좋겠는데 일단 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 정작 양질의 해외 취업 정보를 얻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이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82.7%는 해외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역시 해외 취업 준비 시 어려웠던 점에는 58.8%가 해외 취업 정보 얻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박창규 대표님과도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정부가 그래도 그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 시키기 위해서 해외 취업 패키지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 취업 패키지나 K무브, 뭐 월드잡 플러스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일단 모든 준비 과정을 정부가 다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 막상 취업 과정은 매끄럽지 못하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예. 네, 물론 일단 성공적으로 취업해서 만족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취직한 사람들이나 취업 준비 중에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취업하고 보니까 임금도 생각보다 너무 낮았고 또 취업 관련 비자 취득 문제나 취업 프로그램 참가 비용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박 대표님 나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겠어요. 네, 이걸 오려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어요? 네. 일단 이 정부 주관에서 해외 취업 프로그램 참가한 사람들은 이 처음에는 정부에서 모든 과정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믿고 있지만 이 잡매칭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불안했으며 또 비자를 준비하는 중에도 선정업체가 세세한 규정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아하. 그래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취업하지 못했다면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이 구직자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차라리 혼자 준비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시행착오를 겪기 전이면 모르겠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이제 네. 발을 빼기도 애매할 텐데 어쨌든 구직자들과 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끌어줄 확실한 장치 같은 것들이 조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실제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뽑은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62.9%가 예. 양질의 해외 취업 정보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 이외에도 오락 등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과 해외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또 개선해서 이 해외 취업을 꿈꾸는 모든 구직자가 웃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네. 오늘 취업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세대 금요 스페셜 여기까지고요. 저희 참 더운데 더운 날 잘 이겨내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